반갑습니다 여러분. 최근에 또 한 기사를 보니까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은 한국인만 쓴다? 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. 한국이야 뭐 초반 선점 효과 때문에 카카오톡을 쓸 수밖에 없지만 외국에서는 카카오톡을 쓰는 나라가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는 이미 다들 잘 아실 거예요. 해외에서는 점유율 기준으로 1등 왓츠앱, 2등 페이스북 메신저, 3위 위챗, 4위 텔레그램, 5위 QQ 정도 됩니다. 제가 또 메신저 앱 덕후로서 방금 말씀드린 앱들 외에도 라인, 디스코드, 스냅챗, 슬랙, 시그널, 스카이프는 이제 없어진다고 해요. 오늘은 카카오톡이 해외 메신저들에 비해서 어떤 것이 부족한지 또 어떤 점은 강점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로 일단은 기본적인 채팅 기능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. 예를 들어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능이 보내고 싶은 글자 쓴 다음에 전송 버튼 길게 눌러서 소리 없이 보내기.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보내야지 안 까먹을 것 같은데 근데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상대방이 지금 자고 있을 것 같아. 그럴 때 지금 메시지는 전송하지만 상대방한테 소리가 안 나게 보낼 수가 있어요. 혹은 또 예약 발송도 하고 있는데 이 예약 발송은 카카오톡에서도 지원을 하는 기능이죠. 근데 텔레그램은 평소 메시지 보내듯이 똑같이 작성하고 보낼 때 맞다 이거 예약 전송해야겠다. 뭔가 메시지 전송에 통일성이 있고 쉽고 빠르게 예약을 할 수가 있다고 친다면은 카톡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를 작성하기 전에 나 예약 문자 보내야지 하고 플러스 버튼 누른 다음에 예약 전송 누르고 거기에다가 내용 적고 날짜 같은 거 정하고 하는 게 아무래도 UX가 좀 더 불편하죠. 또 내가 밖에 있을 때 내 위치를 상대방한테 보낸다? 물론 카톡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텔레그램은 그거에 덧붙여 가지고 내가 차량으로 이동을 한다? 혹은 걸어가고 있다? 그럴 때 상대방이 계속 내 위치를 볼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위치를 공유를 할 수도 있고 또 내 실시간 위치를 앞으로 몇 분만 공유하겠다라고 설정을 하고 공유를 할 수도 있어요. 이런 디테일들이 세세하게 카카오톡보다 훨씬 더 텔레그램이 편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또 예를 들어서 지메일처럼 대화를 보관 처리하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자주 대화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그냥 보관 처리를 해놓으면은 자주 대화하는 사람들 목록만 남으니까 훨씬 더 깔끔하고 가볍게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이 사진 같은 걸 보냈을 때 거기에다 간편하게 표시만 해가지고 바로 재전송하는 기능이 있다거나 또 예를 들어 상대방이 채팅을 끊어가지고 여러 개를 보냈는데 이거를 한 번에 선택해가지고 복사를 하고 싶다거나 전달을 하고 싶다거나 그럴 때 채팅을 길게 눌러가지고 멀티 셀렉트도 가능하지만 더 편한 기능이 있습니다.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쭉 내리면은 한 번에 여러 메시지들을 같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. 또 폴더를 만들어가지고 안 읽은 대화들만 한쪽에서 모아서 볼 수 있다거나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만 폴더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어떤 채팅에 필요한 기본적인 편의 기능들이 카톡보다는 이런 외산 메신저들이 조금 더 충실하게 지원을 한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. 두 번째로는 카카오톡은 폰, 태블릿, PC 각각 한 대에만 동시에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출장 나올 때 조금 가볍게 사용하려고 최소한으로 챙기는 핸드폰만 3개예요. 카톡은 이 중에 딱 한 대에만 로그인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지고 현지 유심을 여기다 꼽았다? 그러면 카톡은 호텔에 돌아올 때까지는 못 쓰는 거예요. 아니면 항상 핫스팟을 켜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지. 제가 수도 없이 메신저를 써보지만은 멀티 디바이스 지원 안 하는 앱은 카톡, 라인, 위챗 정도고 그 이외에는 전부 다 멀티 디바이스를 무제한으로 제공을 해요. 또 멀티 디바이스 지원뿐만이 아니고 상대방하고 대화했던 기록, 왔다 갔다 한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들 외산 메신저들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구적으로 백업이 돼요. 근데 카카오톡은 며칠 지나면은 사진 같은 거 더 이상 못 보고 톡서라 플러스라고 하는 유료 서비스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가입을 하면은 대화 내용이나 사진 동영상 같은 거를 이제 백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마저도 용량도 무제한도 아니고 그리고 기기 변경 같은 거 할 때 다른 외산 메신저들은 그냥 새로 로그인만 하면은 이미 대화 내역 같은 게 그 안에 다 남아 있거든요. 근데 카카오톡은 로그인 하면은 그 몇 기가 되는 거를 전부 다 다운 받아야지만이 다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저처럼 기기를 자주 바꾸는 사람은 그 부분도 또 불편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지인들하고 그룹 채팅방 만들 때 잘못해가지고 오픈 채팅방으로 만들면은 카톡 서랍 플러스 유료 유저라고 하더라도 그 자료가 백업이 안 돼가지고 기기 변경을 할 때 그 대화 내용이 전부 다 날아갑니다.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아쉽더라고요. 그리고 평탄하게 살아온 분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이게 살다 보면은 정말로 그지 같은 사람들을 꼭 한 번 이상은 만나게 되거든요. 그럴 때가 되면은 이 카톡 내역 증거 혹은 통화 녹음 내역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자료를 백업해 놓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세 번째로는 카카오 보이스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? 이게 타사 대비 딜레이나 통화 품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. 옛날에는 한국통신회사에서 자기네들 수익 떨어진다고 일부러 보이스톡에
회선 품질을 낮춰가지고 방해를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, 그냥 뭐 해외 통신망이나 와이파이 대 와이파이로 테스트를 해봐도 차이가 많이 나요. 이게 뭐 애플 디바이스 한정이지만은 페이스타임 오디오라는 앱으로 여러분 한번 전화 한번 해보세요.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를 하더라도 그 사람 혓바닥이 내 귓구녕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. 정말 음질이 좋아요. 그 이외에 라인 같은 경우도 뭐 HD 보이스라고 해가지고 통화 음질이나 딜레이 너무 좋고, 뭐 텔레그램, 디스코드, 페북 메신저 같은 거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. 국제전화를 하더라도 딜레이나 음질이 너무 좋습니다. 하지만 또 우리의 한국의 기업인데 너무 단점만 얘기하면 또 섭섭하죠. 잘하는 점들도 물론 있습니다. 저 개인적으로 카톡 내역이 막 7년, 8년 쌓여 있다 보니까 그걸 검색으로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, 카톡 같은 경우에 한글 검색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. 예를 들어 오로지 카톡만이 유재민으로 검색을 하든, 재민은을 검색을 하든, 합니다로 검색을 하든 다 걸립니다. 외산 메신저들은 한글 검색이 굉장히 구려요. 그리고 우리 한국 현지화가 뭐 굉장히 잘 돼 있다 보니까 우리 감성에 맞는 뭐 이모티콘 같은 게 많다든지, 또 뭐 카카오페이나 뭐 기프티콘 선물하기, 요런 시스템은 굉장히 좀 잘 돼 있어가지고 편하게 사용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또 화면 캡처하는 기능이 있잖아요. 요거는 다른 메신저에서 본 적이 없는데, 가끔가다 누가 한 말을 이렇게 전달해가지고 보여줘야 된다랄지, 그럴 때 아무리 뭐 길어도 짧아도 딱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기능도 굉장히 꿀 기능으로 잘 쓰고 있어요. 사실은 제가 좀 비슷한 영상을 꽤 오래전에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,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제가 아쉬워했던 기능들을 전부 다 바로바로 도입을 해주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뭐 슬라이드 해가지고 답장하기 막 이런 기능들. 그래서 오늘 얘기한 기능들도 빠르게 또 우리 카톡이 도입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어떤 응원하는 마음에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.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,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뒤로 가세요.